한 중년 남성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. 자, 이때 옆집에 사는 여성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요. 여성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결국 가족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 갈등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예, 오늘은 옆집에 이사 온 남성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,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제보자는 60대 여성인데요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어렸을 때 시골로 시집을 와서 시할머니의 시부모님까지 모두 모셨고요. 아이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 당시에 아주버님과 시동생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밥, 빨래 다 이분께서 하셨대요. 아주버님은 그 당시에 명문대, 서울의 명문대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로 가서 서울의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뭐 감사 인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요. 그다음에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형제들한테 뭐 생활비나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으시다고 합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옆집에 이사 온 남성, 무려 50년 만에 그 시아주버니가 컴백. 맞습니다. 올해 초에 아주버님이 약 50년 만에 제보자가 사는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그것도 제보자의 바로 옆집으로 왔는데요. 이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이혼까지 하고 귀농을 하겠다면서 돌아왔던 겁니다.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. 평생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이 아주버님 혼자서는 식사 한 끼도 차려 먹을 줄을 몰랐던 건데요. 결국 제보자가 60대의 나이에 아주버님의 삼시세끼 밥상까지 차려줬습니다. 자, 그뿐만이 아니고요. 이 아주버님 세탁기 사용법도 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캐리어에 그 밀린 빨랫감을 다 담아서 제보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. 재수 씨 이것 좀 빨아줘요. 그렇게 이런 거? 찾아오면 제보자가 그걸 깨끗하게 빨아서 또 다시 돌려줬다고 해요. 야, 자, 이혼을 한 뒤에 낙향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시아주버니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이 목소리 노출을 걱정하신 이 제보자 대신 따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들어보시죠. 저는 저희 어머니가 불을 좀 꺼달라고 하면 내가 서울에서 내 맘대로 담배도 못 피고 내가 이런 거 불 피우고 싶어 내려온 건데 이걸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막 그러셨대요. 아니, 시골로 온 게 저 담배 피려고 그런 거야? 아이고. 보통 좋은 공기를 아, 맞아. 담배가 아니라 좋은 공기를 맡으려고 시골로 그러게. 가지 않나요? 예. 근데 본인은 그냥 뭐 집 마당 저 옆에 이제 그 제수실의 문 앞 이런 마구 담배를 피우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자기 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겁니다. 근데 네? 쓰레기도 비닐이며 플라스틱이며 이걸 다 태워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이고 시골집이니까 여름이면은 뭐 에어컨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를 트신다는데 예. 저거 뭐 독가스잖아요. 저기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또 제보자분이 기관지가 약해서 매일 기침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. 참다 못해서 이게 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내 집에서 내가 담배도 못 피냐? 이렇게 나오드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몇 차례 다투다가 가족들 사이까지 안 좋아진 상황이랍니다. 자, 여기서 끝이었으면 저희한테 연락 안 주셨겠죠, 신 변호사님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밥이나 빨래를 이제 더 이상 챙겨드리지는 않았다라고 아니, 하는데요. 뭐가 예쁘다고 밥이랑 빨래를 해줘요. 그렇죠. 맨날 거기서 막 쓰레기 태우시고 담배 태우시고 독한 연기 막 넘어오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분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. 그래서 아주버님이 동네 곳곳에 이 제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. 아, 재수 씨 욕을 해요? 네. 그런데 대부분 이제 주민들은 이 제보자가 오랫동안 여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제보자의 편을 들어줬는데 이 몇몇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좀 혹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주버님 따라서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서 어울리면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. 심지어 이 아주버님은 이 제보자의 이 뭐 부부 이 관련해서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의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막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아니, 완전히 자기한테는 족하잖아요. 네.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없는 헛소문까지 막 만들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. 오죽하면은 이 제보자와 친한 지인이 아우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면서 대신 화를 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.
아니 남편 어디 갔어? 자기 형이 저러고 사는데. 아니, 남편이 잘 처신을 했으면 또 사연을 보내시지 않았겠죠. 이 남편 반응이 굉장히 미적지근했습니다. 아주버님과는 3살 터울인데요. 어릴 때부터 남편이 아주버님을, 그러니까 형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해요. 아유. 똑똑하고 대기업까지 다닌 형 말이 다 맞다 하면서 늘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남편 오히려 아내인 제보자에게 그냥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되나 이렇게 타일르기만 했고 그 이후로도 방관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. 제보자가 참다 못해서 이 아주버님의 자녀들, 그러니까 조카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대요. 니네 아빠 좀 어떻게 좀 해봐라. 네, 그런데 조카들도 우리도 아빠 못 말려요 하면서 고개를 막 젓더래요.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엔 아주버님의 전처, 지금은 이혼을 한 이 형님에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혼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. 자, 현재 이 제보자 아주버님은 물론 이 남편하고도 매일같이 이 시아주버니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하십니다. 자,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.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거의 화병 수준으로 난 거예요. 농사 짓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인데 남한테 신세 전혀 못 하시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이번 명절 때 이제 어머니가 터져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을 크게 하신 거예요. 당신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뭐지 이렇게 이런 판단한다 막 이런 거에 화가 나셔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참아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이제 화나고 화병할 것 같다. 아유, 지금 동생네 부부까지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요. 맞습니다. 지금 아주버님이 보통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데요. 이 제보자가 계속 참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매년 이 농작물을 좀 박스채로 이렇게 아주버님께 보냈고 사실 김장철에는요. 그 어려운 김장김치까지 전부 직접 담가서 택배를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런 거 받고도 단 한 번도 재료값은커녕 고맙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. 뭐 당연한 거 아니야. 시골에서 뭐 김장 뭐 당연히 담는 거지. 야,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?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서운하다 이런 마음을 내비치자 아주버님은 됐다고 보내지 말라고. 아유 그까짓 거 김치 이런 거 뭐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거 보냈다고 뭐 생색이냐.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남편입니다.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 아내에게만 좀 양보를 요구하는데 심지어 최근에도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형이랑 척을 져야 되겠냐면서 그냥 제발 한 발씩 양보하자라고 하면서 아내에게만 사실상 양보를 요구하는 거죠. 형한테 무슨 양보를 요구했습니까? 그죠? 아유 그냥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으로 좀 사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신 변호사님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세요? 막 이게 무슨 약간 또 좀 유사한 무슨 상황이 있나 싶을 정도로. 네. 자, 양 변호사님, 어떻게 살아? 그래서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, 사실. 어떤요? 저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. 아유, 잘 됐네. 생활 쓰레기 저렇게 태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매번 매겨질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이웃지간의 이제 상린관계라고 법률용어로 부르는데 상린관계 위반입니다. 이거 민사소송으로 금지 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하고 게다가 아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예. 지금 헛소문까지 퍼뜨린다는 거 아니에요. 이거는 뭐 사건 반장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겁니다. 제보자분 따님이나 이제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법적인 위반까지 된다는 걸 좀 아시고 강력하게 좀 나서 주셔야 합니다. 이 지금 어머님도 연세가 뭐 적진 않으시고 아버님 또 아무 힘없이 저러고 있잖아요. 형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분들이 좀 강하게 나서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, 이 남편분 말이에요. 이 제보자 남편. 이 나이에 형님하고 척을 지냐. 뭐 못할 건 또 뭐 있어 또? 그럼요. 지금 이렇게 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건 정말 타당하고 지당합니다. 바로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그 화병
화병 사건이에요. 이 화병이 왜 생기느냐? 참아서 생기는 거거든요. 시할머니의 시부모님까지 다 모셨는데 아주버님까지 지금 시부모님처럼 다시 돌아와서 모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너무 훌륭한 인생을 사셨지만 이제부터는 70대신데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게 타당하고요. 남편께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반하시면 아내의 화병은 처리가 될 수가 없고 이게 몸 병으로도 옵니다. 자식들까지 나서셔서 아버지가 설득되셔야 될 것 같고요. 아주버니와의 경계는 지금처럼 확실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사건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. 진실추적자 사건반장, 지금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.